하는 거 정말 어려워집니다. 이게 지금 거기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녀가셨고 학원 강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다녀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퍼질지 저희도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생활 방역이 도대체 뭐냐,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이 생활 방역이냐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실천 규칙을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두 분이 좀 의견을 얘기 주세요. 이 부분이 지금 없는 거죠. 그 생활 방역의 범위나 정의가 어떻게 너무나 사실은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왜 생겼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밀착돼 있나요? 네. 그리고 얼마나 장시간 동안 본인의 어떤 분비물이 다 옆에 사람한테 전파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이런 환경들을 막는 것이 생활 방역의 우선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유흥시설 같은 경우도 띄어서 앉게끔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활 방역에 철칙이 되는 거예요. 이 클럽을 오픈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국가가 상당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 자제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일날 정세균 총리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렇게 전환할 때 바로 이런 문제를 촘촘하게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다중이용 시설이라든지 밀폐된 공간에서 이런 뭐 음주 가무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그 중단을 시켜줘야죠. 이런 쪽은. 정세균 총리도 그 얘기를 하면서 종교 단체나 무슨 다중시설 이런 것은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는 했죠. 이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합니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얼마나 큰 절규가 있느냐 하니까는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뭐 방역 당국도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이렇게 전부 다 정말 멘붕이 올 정도의 이런 상황이 온 것은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지침을 주고 어디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10번, 20번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인 행정 라인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언론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하잖아요. 현재까지의 방역 당국은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계속 받아서 피드백을 했다고 저는 봐요. 방송에서 저희가 떠들면 조금 뒤에라도 그걸 다시 방역 대책에 집어넣어서 그게 다시 돌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방역 당국에만 전체적으로 다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행정에서 좀 받아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